안녕하세요. 경호 모의고사 2회차 1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경호 시 경호 근무자별 경호 요령의 상호 연결이 잘못된 것은 경호 대상자 동선 및 좌석 위치에 따른 비상대책 강구, 행사장 내부 근무자,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통로 소방차, 구급차 확보 대비, 내각 치안요소 근무자, 보도요원의 카메라는 전문기술요원의 확인 후 점검 필표찰 부착 후 통과, 출입통제 근무자, 담당 구역을 정밀하게 수색, 위해 물질의 매설 여부 확인, 내외곽 취향요소 근무자. 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래서 행사장 경호할 때 경호원 개인별 근무 요령, 임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경호 대상자 동선 및 좌석 위치에 따른 비상대책 강구. 요거는 행사장 내부에서 이런 일이죠. 동선과 좌석 위치, 내부 근무자 맞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통로, 소방차, 구급차 확보 대비. 자, 이건 내각 치안요소 근무자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선발 경호할 때 경호원의 업무 분장인데 업무 분장할 때는 여기 행사장 내부 근무자, 내부 특근무자이고 내부 담당자 일입니다. 요 비상통로, 소방차, 구급차 확보 대비 이거는 행사장 내부 근무, 내부 담당의 업무인데 여기에 행사장 경호할 때 경호 근무자 개인별 경호 요령에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건물 내부 근무자로 바뀝니다. 비상통로, 소방차, 구급차 거는 건물 내부 근무자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죠? 건물 내부 근무자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요 선발 경호 때는 행사장 외부였는데 경호 근무자 개인별 요령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행사장 내부가 아니고 건물 내부 근무자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론 강의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업무 분장하고 경호원 개인별 근무 요령하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그래서 구분하라고 비교 도표까지 제가 그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건물 내부 근무자가 소방차, 구급차가 건물 바로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내부 근무자가 이런 차들이 어디 있는지 항상 확인해가지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비상통로는 행사 안에서 건물을 거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비상통로는 건물 내부에 있게 됩니다. 행사장 내부에 이어서 건물 내부로 와서 건물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통로에 대해서 본인이 건물 내부 근무자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근무자의 일입니다. 3번에 보도요원의 카메라는 전문기술요원의 확인 후에 점검 필표차를 부착 후에 통과시킨다. 이거는 출입통제 근무자 일이 맞죠? 자, 원칙적으로 카메라는 못 들고 들어가죠. 일반인의 카메라는 못 들고 들어갑니다. 물품 보관소에 보관해야 되는데, 단 보도요원의 카메라, 즉 행사장 진입이 허용된 보도요원 카메라는 전문가가 확인한 후에 점검 필표차를 부착 후에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출입통제 근무자라는 얘기죠. 출입통제 근무자는 행사장 입구에 출입 근무하는 사람, 건물 입구에 근무하는 사람, 또 울타리 정문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 출입통제 근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담당 구역을 정밀하게 수색하여 위해 물질의 매설 여부를 확인한다. 자, 수색하고 매설 여부를 확인한 것은 내외곽 취향요소 근무자입니다. 자, 매설은 땅에 해야 되죠. 땅이니까, 땅이나 화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각이나 외곽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 근무자는 매설을 여부 확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출입통제 근무자입니다. 출입통제 근무자는 여기 있죠. 보도요원의 휴대용 물품도 전문기술요원 확인 후에 검색 필표차를 부착 후에 입장 조치한다. 나머지는 대충 출입통제 근무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MD요원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MD요원은 통상 남자 3명, 여자 3명, 6명으로 구성된다. 오차율이 5% 있기 때문에 장비와 오간을 동시에 고려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요즘 알아두시고. 자, 행사장 내부 근무자입니다. 대상자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그 방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보면은 경호 대상자 동선 및 좌석 위치에 따른 비상대책을 강구한다. 이거 내부 근무자죠. 자, 내부 근무자입니다.
건물 내부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여기 있죠.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통로를 확보하고 비상 차량을 확보한다. 건물 내부 근무자입니다. 건물 내부 근무자. 경호원 업무 분야에 가면 이거는 행사장 외부 담당이 되지만 개인별 근무 요령에서는 건물 내부 근무자가 된다. 그 다음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1번. 담당 구역을 정밀 검측하여 폭발물 등의 물적 요소를 제거한다. 요거 물론 선발 경호 때 이루어집니다만은 선발 경호 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건물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도 또 어떤 폭발물 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건물 내부에서 폭발물을 탐지해서 사전 제거하는 그런 검측 업무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좀 알아두시고. 자, 내외곽 취향에서 근무자입니다. 자, 방금 설명했죠. 수색에서 위해물질 매설 여부를 확인한다. 이건 땅이기 때문에 내외곽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내각과 외곽을 구분되는 게 있어요. 내각 근무자는 입장 중인 자에 대한 비법회 행위를 확인한다.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외곽 근무자는 행사장 주변의 취약 요소를 감시하는데 감시 목적의 감시를 운용한다. 자, 요 1번, 2번, 3번까지는 내외곽 취향에서 공통 근무 요령이 되어 있고 4번은 도보 순찰자는 주로 내각에, 기동 순찰자는 외곽 근무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4, 5, 6번은 내각과 외곽이 근무자가 구별되는 임무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하셨죠?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공격자는 사전에 치밀한 공격 준비를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격 방법을 구사하므로 방어자의 위치에 있는 경호원에게 필요한 신변보호 일본 원칙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제가 분명히 다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요 말을 듣고 어떤 원칙이 해당되는가? 그냥 보면은 이게 말이야 경계력 유지 원칙도 맞는 것 같고 함적 측방 원칙도 맞는 것 같고 과학적 두뇌 경호 원칙도 맞는 것 같고 요 4번 아닌 것 같아요. 신변보호 작용에 대한 지휘통일의 원칙만 아니고 1, 2, 3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잘하고 완전히 외워야 됩니다. 완전히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리기 아주 쉽습니다. 경호관 한두 문제 이상 틀리면 곤란하죠. 사전에 치밀한 공격 준비를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격 방법을 구사한다. 이러면 과학적 두뇌 경호 원칙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격 방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경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도 도저히 경호원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어떠한 형태의 공격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 있는 경호원이 순간적인 어떤 두뇌 판단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격 방법, 이게 나오면 과학적 두뇌 작용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한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이 말 나오면 이거는 고도의 경계력입니다. 제한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고도로 훈련된 공격자를 사전에 봉쇄해야 되니까 이게 경호원이 인원이 작고 장비가 작다는 거죠. 그 경계를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함적 지역 방어 원칙은, 지역 방어는 것은 대피를 통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이죠. 근데 이 말을 내면 바로 답을 알기 때문에 이 말 안 냅니다, 시험 문제. 경호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요 말도 빼버리고, 공격자의 직간접적 공격 행위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신변보호 원칙은, 이렇게만 딱 잘라낸다고 하면 함적 지역 방어 원칙을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보호하기 목적이지만 공격자의 직간접적 공격 행위를 사전에 봉쇄하기 원칙, 이게 합리적으로 지역 방어를 하는 거죠. 경호원들이 적절한 경호 대응을 행사해서 방어 대응을 잘 행사하고 있으면 공격자들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는 원칙이죠. 경호원이 느슨하게 개방 대응을 있으면 공격을 받겠죠. 예를 들면 원형 대응이라든가, 그죠? 밀착 대응을 행사하고 있으면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봉쇄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적보다는 대피를 통한 안전 확보를 우선하는 원칙, 함적 지역 방어의 원칙이다. 자,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격 방법 나오면 이거는 과학적 두뇌 작용이다. 마지막입니다. 신변보호 작용에 의한 지휘통일의 원칙은 요겁니다. 긴급성. 신변보호 또 경호는 긴급성을 요하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한 사람의 지휘관에서 명령이 하달돼야 되고 그 지휘관에게만 보고돼야 돼요. 보고된 건 둘째치고 명령 자체가 한 사람에게서 일률적으로 회의적으로 착 내려줘야 됩니다. 신속한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사불란한 행동 통일이 경호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긴급성과 관계 있는 것은 신변보호 작용한 지휘통일의 원칙이다. 자, 그래서 암기판 볼까요? 제한된 인력과 장비, 경계력 유지 원칙. 직간접적 공격 행위를 사전에 봉쇄한다. 합리적 지역 방어 원칙.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격 방법, 과학적이다. 그 다음에 지휘통일의 원칙, 신변보호기 작용한 지휘통일의 원칙, 긴급성 관계있다. 그래서 경합 과신이죠. 신변보호 원칙 4가지, 경합, 과신. 그 관련된 내용 확실히 이해해 두실 바랍니다. 자, 마치고 13번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